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 북구 강동에 골프장과 테마파크, 호텔 등을 갖춘 대규모 관광단지 건설이 추진됩니다. 울산 해양관광단지라고 이름 붙은 이 관광단지는 기존 추진 방식과는 달리 민간 사업자와 금융권, 세계적 호텔 업계 등이 대거 함께하고 있어 이 새로운 관광단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울산시와 관련 업체, 법인 등이 함께한 가운데 이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북구 신명동에 대규모 해양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170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만 7,455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 규모만큼이나 참여 기관과 단체도 무게감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 의지를 공식화한 협약식에는 울산시와 북구청, 컴패니언 주식회사, B&K 울산 경남은행, 동원건설산업, 울산대학교 병원, 그리고 하얏트 호텔 등이 함께했습니다. 외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곳입니다. 이곳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난다면은 울산 또 새로운 도약의 발달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와 북구청은 행정적 지원을, 참여 법인은 사업의 적기 추진과 기술 지원 등을 상호 협력하게 됩니다. 사업 주체인 컴패니언 측은 울산 해양관광단지 조성의 목적을 체리용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잡았습니다. 울산에는 부산이나 경주같이 말 그대로 복합적인 관광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울산에 하나 만들므로 해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우리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170만 8천여 제곱미터, 약 52만 평에 달하는 관광단지에는 다국적 호텔 기업인 하얏트 호텔이 350실을 갖추고 200세대 규모의 풀빌라와 얼라이브 센터라는 명칭의 600세대 규모의 의료 휴양시설이 들어섭니다. 이와 함께 스피드 테마파크 등의 휴양 오락시설, 그리고 18홀 대중제 골프장도 들어섭니다. 추진사업체는 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1,8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매년 53만여 명이 울산에서 먹고 누리는 관광도시 조성을 자신했습니다. 울산 해양관광단지는 울산시와 경주시의 신명동 일원에 조성돼 다소 주춤했던 강동권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광단지 조성 예정 부지는 강동 해안에 위치해 강동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동해안 31번 국도를 통해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지 조성 목표는 오는 2027년. 이때쯤이면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북구 강동까지를 잇는 울산 외곽순환도로도 개통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북구의 관광단지 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주민 설명에 이은 업무 협약까지 빠른 속도를 낸 데 이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재해 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출발점에선 울산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울산의 체리용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게 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 남구의 고래문화특구가 2년 연속 100만 명이 넘는 방문 관광객을 기록했습니다. 서동욱 남구청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곳을 본격적인 광역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해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유일의 고래특구인 울산 남구의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올해로 특구 지정 17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으면서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서동욱 남구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곳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머물고 싶고 더 가보고 싶은 장생포를 통해 남구를 넘어 울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나아가 남북권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해서 맹실상부한 쾌의 관광을 리드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추진 계획 가운데 특히 야간을 중심으로 하는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과 체험 콘텐츠를 보완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서구청장은 이 사업이 산업 구조를 다각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남구는 2차 산업 중심 도시, 즉 석유화 중심의 도시입니다.
산업의 다각화만이 미래지향적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믿기 때문에 관광산업에 가장 많은 인력을 필요하고 있고 관광산업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이번 사업은 총 45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7년까지 4년 동안 추진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고래문화 특구를 넘어 울산 남구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JCN 뉴스 라교훈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양당의 본격적인 후보자 추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2월 3일까지 6일간 총선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습니다. 울산에는 5개 현역 의원 모두가 신청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예비 후보는 어제 현재 14명으로 20여 명 정도가 총선 후보로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2월 5일까지 6일간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며 울산 총선 후보자들은 면접 첫날인 내일 동구와 남구, 을, 북구 후보자에 대한 면접이 있습니다. 4.10 총선에 나선 국민의힘 정연국, 박기성 예비 후보가 어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중구 총선에 나선 정연국 예비 후보는 울산이 세계적 수소도시, 글로벌 수소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제 수소 거래소 유치가 시급하다며 국제 수소 거래소를 울산 중구에 유치해 울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남구갑 총선에 나선 박기성 예비 후보는 남구갑 지역인 문수로 우회 도로 개설 사업과 함께 옥동 군부대 사격장 부지를 활용한 가칭 남산 복합교육센터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구, 을 총선에 나선 김형근 예비 후보는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쟁 예상 여야 후보들에게 정책 선거로 울산의 정치 문화를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박맹우 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심규명 전 남구갑 위원장이 남구, 을 출마가 예상된다며 모든 후보들이 산업위기와 기후위기, 지방 소멸에 대한 자신의 정책을 제시하는 정책 선거를 이끌어 나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 동구 지역 노조 대표자 일동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구 총선에 나선 노동당 이장우 예비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5일 무소속 백형록 후보의 사퇴로 동구의 노동자 후보는 이장우 후보로 단일화됐다면서 이장우 진보정당 단일 후보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전면화하고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 기업 현장 지원 특별 전담 조직 출범 회의가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기업 현장 지원 특별 전담 조직은 울산에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 지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울산시와 5개 구군, 소방의 인허가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내에 대규모 투자 사업 추진에 따른 건축과 도로 점용, 개발 행위와 소방 위험물 제작 설치 등 구군과 소방서, 관련 외부기관에서 받아야 되는 다양한 인허가 사항을 공유하는 등 기업 투자 리스크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설 명절을 앞둔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 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20여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납품 대금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등의 부품과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6천여 개 협력사에 2조 1,447억 원에 달합니다.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들도 설 이전에 2, 3차 협력사들의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수혜 대상을 늘리고 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를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HD현대중공업이 국내 최초 독자 기술로 개발한 힘센 엔진의 누계 생산이 15,000대를 달성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어제 울산 본사에서 임원과 선주 감독관, 해외 조선소와 선급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제 15,000대째 생산된 4,320kW급 힘센 엔진은 중국 장수성 양쯔장 조선에서 건조 중인 스위스 MSC사의 16,000TU급 컨테이너선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HD현대중공업이 10년 넘는 연구 끝에 독자 기술로 개발한 힘센 엔진은
현재 세계 60여 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으며 선박용 중속 엔진 시장 점유율 35%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약 김밥이나 마약 닭도리탕은 이 마약의 중독성에 빗대 그만큼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표현한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죠. 그런데 이 같은 마케팅이 마약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을 낮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식품안전의약처가 오는 7월부터 마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전동훈 기자입니다. 배달음식 어플리케이션에 마약이라고 검색하자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호부터 식품명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단어가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오는 7월부터는 개정된 식품표시 광고법에 따라 식품에 마약 관련 단어를 넣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음 적발되면 시정명령에 그치지만 두 번째부터 영업정지 5일, 세 번째는 영업정지 10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데 조치가 과하다는 업주들도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게 다른 지점에서 다 써서 그대로 메뉴를 땡겨온 거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었어요. 법으로까지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과하다는 생각은 들면서. 지난해 7월 손명희 울산시의원이 상호나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권고하는 조례안을 내놓았지만 강제성이 없어 개도는 5개 업소에 그쳤고 아직 울산에는 마약이 들어간 상호의 음식점이 4곳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도 간판 교체나 메뉴 교체에 드는 비용을 소상공인이 전부 부담하지 않도록 간판이나 메뉴를 변경하는 업주에게 지원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울산시 의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조례에도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간판 등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법안도 울산시가 나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입니다. 2년 전 집에서 대마를 키워 김밥, 김치찌개, 카레 등에 넣어 먹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나온 상황. 기하급수적으로 마약 사범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이란 단어가 더 이상 일상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방패가 생겼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시가 대기오염 개선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서 올해 수소 전기차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당 구매 보조금은 3,400만 원이며 신청 기간은 어제부터 사업비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전일까지 연속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과 법인 등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총 400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우선 1차로 200대를 보급합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까지 2,969대를 보급한 데 이어 수소 충전소 12곳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동구주민 토론회가 어제 동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토론회에는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해 구의원과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토론회는 김승길 울산연구원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윤혜빈 구의원과 이은주 동구살리기 주민대회 공동위원장, 오현일 학성버스 노조위원장, 최호헌 교통행정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울산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동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노선 개편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울산시에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폐기하려고 밖에 내놓은 장롱 안에 있던 다이아 반지 등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폐물 14점을 몰래 훔친 수거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북부경찰서는 지난 26일 폐가구에 들어있던 폐물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인근의 CCTV에서 수거업체 직원 30대 A씨가 장롱에서 폐물을 챙겨 호주머니에 넣는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A씨는 절도 행위가 발각되자 훔쳐간 폐물을 임의로 제출해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의 손으로 돌아갔으며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울산시는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구군 건축부서에서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와 문서로 협의하던 방식을 건축 행정 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한 전자협의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 허가는 34.8일에서 25.7일로 평균 9.1일이 단축되고 건축 신고는 45.7일에서 28.1일로 평균 17.6일 단축되는 등 평균 30%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8일까지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와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접종에 활용되는 백신은 XBB 1.5 단가 백신으로 코로나19 최근 유행 변이에 대응해 새롭게 개발됐습니다. 그동안 1,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도 과거 접종력과 관계없이 1회만 접종하면 됩니다.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292곳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예약 없이 당일 접종받을 수 있고 독감 백신까지 동시에 접종 가능합니다. 접종비는 무료입니다. 울주군 창업 일자리 종합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창업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는 올해 19억 원을 투입해 예비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돕고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와 창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센터의 공유 공간과 카페는 창업자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2023년 규제 혁신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우수 사례집에는 34년 만에 신공장 최단 기간 허가와 추가 투자 유치를 비롯해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첫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용 등 모두 14건의 규제 혁신 사례가 수록됐습니다. 울산시는 규제 혁신 우수 사례집을 전 부서와 구군 관련 기관에 배포해 규제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규제 혁신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